안녕하세요, 노멀스트입니다. 자, 이번에 리뷰할 물건은 하비동산사의 윈체스터 M70 가스 라이플입니다. 에어쿠킹 방식이 출시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번 연도에 가스식으로 새롭게 리뉴얼된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성능 자체는 이전 제품인 에어쿠킹 방식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꽤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일본 쪽에서 에어소프트건 스나이퍼 대회를 열었었는데 거기서 1위, 2위가 하비동산사의 윈체스터 M70으로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했던 제품이고, KTW가 일본 회사인데 하비동산과 KTW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일본 쪽에서 KTW 네임을 달고 판매가 될 때 제품 박스를 열면은 테스트한 종이를 같이 동봉을 해주거든요. 그만큼 지탄에 신경을 썼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에어쿠킹의 성능을 과연 이 가스식이 이어받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간이네요. 자, 그러면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협찬해주신 하비동산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면서 제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박스를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은 분해 조립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적은 종이가 최상단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구성품을 같이 동봉을 지금 해놨는데, 원래는 총 한정만 들어가 있게 되고요. 본체에 있는 거 확인할게요. 자, 본품에 관한 매뉴얼 동봉되어 있고요. 책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제품을 취급하기 전에 매뉴얼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묵직해요. 역시 풀메탈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 외에 구성품은 없고요. 말씀드렸던 추가 구성품 한번 볼게요. 옵션 노즐 있고요. 옵션 노즐은 박스를 열어보면 자, 매뉴얼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장착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동으로 제작되어 있는 노즐을 볼 수 있고요. 추가 슬링 스위벨, 슬링골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고리가 따로 추가 구성품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오픈 사이트, 기계식 조준기가 이것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총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식 조준기가 붙박이로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사항으로 추가해서 붙일 수 있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이건 괜찮은데요? 이거는 추가 구입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하비동산 측에서 그 샘플을 이렇게 보내준 거라, 이거는 좀 이따 내부 분해할 때 설명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보내줬는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형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쪽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보면 황동을 절삭 가공해서 만든 칼라 파트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금속 가공 칼라 파트 굉장히 보기 좋네요. 자, 배럴 같은 경우에도
원피스로 된 알루미늄 CNC 절삭 가공이 된 아웃배럴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긴 거를 절삭 가공하려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깔끔합니다. 표면 마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유광으로 표면 처리를 했네요. 프리플로팅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스톡과 배럴이 떠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게 잡고 비틀면 이런 식으로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에어소프트건에서는 그다지 뭐 그렇게까지 뭐 유의미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실총에서의 그런 구조를 어느 정도 재현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톡 밑에 확인해 보면은 챔버 조절 나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일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돌리면은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슬링고리를 달 수 있는 스터드가 이 앞에 있고, 자, 스톡 쪽에 보면은 이 서레이션 패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있고요. 이 스톡이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거든요. 실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W 각인이 있는 것도 있고 이 패턴이 다른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초기형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 가장 슬림하고 깔끔하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스톡이네요. 그 위쪽으로 넘어가서 위버 타입 레일이 상부 쪽에 있고요. 마감 상당히 깔끔하고요. 여기도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자, 이쪽에 보면 구멍이 하나 있는데 실총에서는 가스가 나오는 구멍인데 여기서는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구멍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코킹 방식의 시스템을 약간 변형을 해서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약실이 열리지 않고요. 이 볼트 자체가 가스 탱크를 하면서 안에 노커도 지금 이 볼트 안에 있거든요. 좀 길게 꽉 차는 형태로 제작이 된 거고요. 동산 측에서 개발 의도를 들어봤을 때 직탄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가스가 탄창을 통해서 한번 뿜어지고 한번 꺾어서 뿜어지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스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가스 탱크와 노커가 일체화된 직결식이기 때문에 좀 더 일정하게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의 컨셉이 뭔지 확실하게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또 외관으로 다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볼트를 조작해 보면은 약간 푸시 코킹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당길 때는 가볍게 당겨지고 이 정도는 가볍다가 여기 부분부터는 스프링이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노커 스프링이 이 구간에서 압축이 되고 고정되면은 여기가 이제 코킹이 된 거고요. 그 상태에서 격발이 되죠. 다시 위로 올리고 당기게 되고요. 레버를 안전으로 돌리면은 장전 손잡이가 잠긴 상태로 되고요. 다시 격발로 놔두면은 이렇게 조작이 됩니다. 코킹 인디케이터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이 안전 레버를 조작했을 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보면 분해용 레버가 있는데, 이 분해용 레버는 에어코킹 버전에 있던 기믹을 그대로 사용한 건데요. 이 레버를 통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은 다시 조립할 때 트리거 박스를 드러내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편법을 써서 전문용어로 하면 야매죠. 야매 방식을 써서 조립을 할 수는 있어요. 좀 신경 써서 조립하면 어떻게 조립을 하긴 되는데 제조사에서는 그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볼트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조립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잘 어떻게 어르고 달래가지고 시어를 어떻게 앞으로 밀고 하면은 오케이. 그래서 잘 껴놓고 레버 위치 잘 맞추고 고정 확실하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래쪽에 볼게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 커버가 있죠. 이 커버는 이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오픈되게 되고요. 오픈을 했을 때 이 스프링을 볼 수가 있는데 실총에서는 탄을 올려주는 스프링이고요. 근데 이거를 탄창을 타고 갈 수 있게 미끄럼틀 역할을 해주는 스프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실총에서의 부품을 이런 식으로 약간 형상을 변형해서 느낌을 살려주는 꽤 재밌는 기믹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탄창은 손가락으로 당겨주면은 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에어코킹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저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탄창은 메탈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탄밀대를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유리탄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굳이 안 밀어놓고도 넣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뒤로 당겨놓고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장탄수는 나쁘지 않고요. 여지껏 봤던 희한한 방식들이 꽤 있었는데 와이어로 당겨가지고 하는 게 있었죠. 모신나강이었었나요? 꽤 특이한 구조들이 있었는데 뭐 복잡하게 설계해서 급탄 분량이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편의성이나 구조 단순성에 있어서 이득이 많은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탄이 무조건 약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취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탄창에서 탄을 다 쓰고 약실에 탄이 한 발에서 두 발 정도 남기 때문에 뒤집으면은 격발이 된다고 해요. 웬만하면은 위험하지 않은 곳에 탄을 비우거나 세이프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립 부분에도 보면은 다이아몬드 패턴의 서레이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그립 캡이 끼워져 있네요. 뒤쪽에도 슬링골 달 수 있는 스터드가 달려 있고 버트패드를 보면 고무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각인은 동산 모형이라고 양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외관은 다 살펴본 것 같고요. 간단하게 분해를 해보면서 내부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분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아래쪽에 나사 두 개를 풀면은 스톡과 몸체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트리거 가드 빼주고 들어 올려주면은 자, 보면 탄창이 꼽아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빼면 되고요. 챔버 쪽에 호법 조절 나사 클릭감이 살짝씩 있네요. 딱딱딱 느껴지고요. 분해 레버 있죠? 레버를 해제해서 볼트 빼주고요. 트리거 샷시 한번 빼볼게요. 먼저 앞쪽에 스프링 빼주고요. 이 상태에서 들어 올려주면은 트리거 그룹 그대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가 일단 분해가 된 거고요. 앞쪽 챔버도 있는데 챔버는 애지간하면 집탄 확인 전까지는 분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 세팅이 돼가지고 출고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임의로 분해하면은 제조사에서 세팅했던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사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분해해서 구조가 어떤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산 측에서 이 챔버에 대한 정보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일단 호법 고무는 이전 제품들이랑 동일한 독자 규격의 호법 고무를 사용하고요. 이 호법 고무 재질은 일반적인 MBR 고무가 아니라 실리콘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있어서 좀 더 저항성이 높다고 합니다. 온도가 확 낮아지거나 높아져도 일정한 경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집탄에 유리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너배럴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압출기를 사용을 해서 정밀하게 뽑은 알루미늄 이너배럴을 장착을 했습니다. 6.03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하고요. 울렁이는 거 하나 없이 엄청나게 매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공 매끄러운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깔끔하게 일자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 직진도에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서드파티를 장착하지 않고도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게 노력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육도 다 마치고 해서 이제 챔버를 확인하려고 분해를 했고요. 일단은 챔버 앞쪽에 구조물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구조물이 하나 있네요. 비비탄이 뒤로 역류를 안하게 막아주는 부품이고요. 이 구조물이 여기에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딱 이 상태로 있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조여졌다가 풀어졌다가 나사를 타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고요.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앞쪽 투명 플라스틱을 앞으로 빼줘야 되는데 이 앞에 무주나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풀어주면은 이렇게 뺄 때 황동 블럭 있잖아요. 이걸 위쪽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쏟아져 가지고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뺀 다음에 벌써부터 굴러다니네. 이렇게 작은 부품이 나오게 되고요. 살살 달래가면서 뽑으면은 이너 배럴이 빠지고 자, 호복 고무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있어야죠. 독자 규격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양쪽으로 눌러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공간이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이게 블럭이 한 요 정도 눌러줄 것 같은데 더블 포인트인데 눌러주는 거는 어떻게 튀어나오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네요. 이너베럴은 확실하게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원래 여기에 고무 오링이 들어가려고 했었나봐요. 홈이 파여 있네요. 재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이캐스팅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에어코킹 방식 같이 부하가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재질 구성이 돼도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트리거 당기면은 뒤쪽에 이게 안전 레버를 전환을 하면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제한을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트리거가 당겨지지 않게 되는 건데 이 부품은 절삭 가공을 해서 만들었네요. 알루미늄인가? 스테인리스인가? 자석에는 일단 붙진 않네요. 재질로 봤을 때는 알루미늄처럼 백색은 아니고 약간 흑철색인데 자석에는 안 붙으면 스테인리스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분해 조립을 야매로 한 이유가 볼트가 이렇게 조립이 되잖아요. 이 레버를 앞으로 밀면은 고정이 해제되고 원래는 이렇게 물려 있어요. 이렇게 물려 있다가 해제를 하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이 시어가 뒤로 뒤쳐지면서 그대로 쭉 붙게 됩니다. 조립하려면은 다시 이 랩을 내려서 고정대를 아래쪽으로 회피를 시켜주고 앞으로 밀어야 되는데 시어가 앞으로 제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립을 그대로 반대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한 방법이 이 상태에서 제 손가락을 약실에 넣고 살짝 제쳐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밀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시어가 잠깐 회피가 됐지만 위쪽으로 계속 긁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린더 쪽에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이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분해 조립 방식은 그렇게 권장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하지 말라면은 애지간하면은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그거 감수하면은 뭐 딱히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아무튼 제조사 입장에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코킹 돼 있다가 빵 때려주는 방식.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분해를 하면은 오링이나 이런 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애지간하면은 분해를 안 할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을 아까 동봉되어 있던 박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이 딱 여기까지 조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경계로. 격벽이 있고, 여기까지가 가스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쪽까지가 가스탱크고, 이 뒤쪽은 해머 유닛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가스탱크 안쪽에 지금 격벽이 두 개가 있죠. 황동으로 절삭 가공해서 제작된 부품이고요. 이 격벽에 보면은 구멍이 3개씩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탱크 안에서 가스가 이송될 때 완충을 어느 정도 시켜줘서 가스 분사 압력을 어느 정도 고르게 해주는 레귤레이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동산 측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자적인 방식인데, 이 구조의 기원은 공기총 있잖아요. 사냥용 공기총의 가스탱크에서 착안을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가스 분출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밸브네요. 땅 때리면은 얘가 탕 치는 것 같은데, 치면은 밸브가 열리면서 가스가 이송되는 방식. 앞으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밸브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사용된 고무는 일반적인 NBR 고무가 아니고 바이톤 고무라고 해서 NBR보다 온도 충격이나 내마모성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고성능의 고무를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사소한 고무까지도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다, 그만큼 신경을 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제품을 보고 있으면은 한 가지 안타까운 좀 생각이 드네요. 이게 국내 법 규정상 이런 고성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일 것 같습니다. 이건 참 씁쓸하네요. 제수사 테스트에서는, 이게 해외 기준에서는 영상 10도에서 12kg 가스를 썼을 때 520에서 570 fps가 나온다고 해요. 상당히 고성능이고요. 그래도 국내법이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정확히 지켜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낫겠죠. 제가 거기서 알고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확인한 것 같고요. 그럼 조립을 해서 실질적인 가스 효율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집탄까지 확인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율 테스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방식에서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요. 그래도 스나이퍼건이라고 하니까 가스 충전하고 그 다음에 격발수를 테스트하면서 최대 몇 발까지 일정한 탄속을 보여주는가를 같이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실내 온도 15.7도고요. 가스탱크의 온도는 17.4도. 비어있는 상태가 423.8g 나오고요. 사용가스는 12kg 가스입니다. 가스는 깔끔하게 새는 거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스 풀 충전했고요. 432.5g. 충전 후의 온도는 변화는 없고요. 자, 기하율 테스트 끝났고요. 총 98발 정도 사격을 했고요. 사격 후에 가스탱크 온도는 17.5도. 처음 측정했을 때랑 온도 차이는 크지가 않네요. 아마 사격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30발에서 40발 정도 부근 가니까 탄속이라고 해야 되죠? 탄속이 갑자기 팍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격발 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탄속 유지는 한 그 절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 여전히 한국의 그 탄속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탄속 측정을 하는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측정 결과로는 그렇고요.
만약에 게임을 뛰시는 분들이라면 두 탄창 정도 사용하면은 다시 가스를 충전해 주는 게 일정한 탄속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집탄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집탄은 에어쿠킹 스나이퍼만큼은 굉장히 괜찮은 집탄을 보여줬습니다. 좀 놀라운데요. 이 정도면은 게임의 운영에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만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핸들링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게 코킹할 때 이게 푸시 코킹이라고 하죠. 이때 약간 힘이 들긴 하네요. 속도를 좀 붙여서 앞으로 밀면은 쉽게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힘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어가지고 약간의 부담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탄창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탄수랑 이런 거 다 좋긴 한데 꽂아 넣을 때는 편하긴 한데 꺼낼 때가 조금 숙달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더듬으면서 손가락이 이 홈에 걸려야 탄창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약간 불편했습니다. 두 개 빼고는 크게 나불할 데 없는 괜찮은 완성도를 보여줬고요. 어디 하나 찌걱대거나 불안한 그런 모습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느껴졌네요. 집탄과 핸들링에 있어서 느낀 점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이 제조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총이었고요. 집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 쓴 것도 좋았고, 하지만 진짜 아쉬운 건 역시나 국내에서의 완벽한 스펙을 사용할 수 없는 그 법규에 걸려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도 하는데 해외 구매자들은 이 풀 스펙을 정말 잘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유저들은 이 스펙을 온전히 다 즐길 수 없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하네요. 이전 작품이었던 에어쿠킹건에서 가스건으로 컨버팅 돼서 출시를 한 건데 이전 작품의 그 집탄과 성능에 그래도 명맥을 잇는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이 물건을 협찬해주신 하비동산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